이번 주 헌재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씨 사건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당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내부가.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죠.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맞죠? 당대표 권한대행. 네, 그런 그 유행은 편승하지 않아도 되는데 5만 군데가 다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행에 편승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명태균 씨요. 네. 이거 지금 어제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뭐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거, 뭐 창원 산담부터 쭉 발표를 했는데 사실 대중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국민의힘의 몇몇 거물들 이름 나오는 분들 요 얘기인 건데 그거는 창원에서 수사 안 하고 남은 거를 중앙으로 이송했어요. 이 창원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와 이제 주요 거물 정치인들 부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창원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불러도 못 가겠다고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멀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멀리서 하면 특히 이제 그런 거물 정치인들 다 바쁘고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경호적인 그렇죠. 이유에서든 사실 창원까지 갔다 오려면 뭐 한나절인데 하루를 통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일정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기가 편한데 중앙에서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서울 중앙으로 이송하는 거 보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소환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되는 많은 뭐 대선 주자급 주요 정치인도 부르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건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입장문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해라. 난 떳떳하 빨리빨리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소환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개혁신당이니까 뭐 너무 그 편파적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의원도 만약에 소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 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럴 겁니다. 이준석 의원 한번 조사 받았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는 뭐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뭐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마 오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소환 받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라도 진술한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준석 의원 저 소환해도 저희도 뭐 전혀 뭐 얼마든지 해라라는 입장이고 실제로 뭐 명태균 특검도 저희도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해라. 그래요? 적극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남편인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환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뭐 이런 일부에서는 의구심도 표하던데. 아마 잘 안 가려고 하시겠죠. 잘 안 가려고 하실 거고. 근데 이제 글쎄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전략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략가가 있다면 오히려 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면 너무 말이 과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탄압당한다는 프레임상으로는 본인도 출석하는 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고 위에서 중앙으로 옮겼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혁신당은 수사 들어오면 아주 잘 응할 거다. 이 얘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중앙지검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특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이런 특히 대선철에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대선 주자들이 엮여 있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의 거물급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기관보다는 나중에 뭐 승진 걱정이나 이런 거 안 할 특별검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나 좀 덜 편파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고려는 있을 수 있겠죠.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중앙지검이든 특검이든 이제 계속 명태균 씨 사건이 굴러가면 이 국민의힘의 타격이 좀 클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격이 정말 큰 일이 있으려면 이 정도 됐으면 아주 구체적인 뭐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미 어느 정도. 네네. 근데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수사 결과 나오고 뭐 황금폰 얘기도 뭐 한참 나오고 했는데 뭐 다른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인 게 뭐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도 아니 뭐 떳떳하다 얼마든지 조사해라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거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냥 주장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많은 얘기들 보면 계엄을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뭐 차관은 하셨고 그리고 안가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이거를 준비해 온 뭐 여러 사안들 내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국회에 미리 연락을 해서 뭐 국회 그 블루프린트 같은 거 청사진 같은 거 보내달라고 했다거나 뭐 미리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 이게 하나의 요소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했다 이거는 좀 비약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재로 가보죠. 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요 사람을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회유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유를 해서 없는 일을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유도해냈다. 그러면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군인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군인이지만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행위고 쉽게 얘기해서 이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털어놔라. 그런 회유라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 예컨대 회유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도 요거는 좀 이렇게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좀 얘기해줘. 서로 소설 써가지고 가짜 시나리오를 유통시켰다. 그러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런 부분 뭐 예를 들면 좀 안 털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정말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뭐 그런 부분 좀 사실대로 털어놔라. 이제는 이 정권 끝났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했다면은 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장들 뭐 민주당이 보호해주겠다 뭐 유명한 변호사 붙여주겠다 이런 것도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럼요. 이거 뭐 그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 뭐 공익 제보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호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믿고 뭐 실제 있는 얘기도 털어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하급 지휘자들,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도 카톡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지휘 명령 체계를 통해서든 그런 사실관계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게 기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털어놓도록 설득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면은 그 어떤 공익 제보도 성립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의원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받아서 예를 들어 부탁을 받아서 없는 거를 지어냈다. 뭐 이렇게는 보시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물증들 또 카카오톡 자료들이나 뭐 이런저런 다른 뭐 참모들 부하들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다 지어내고 카톡 짜맞추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표현이 뭐 의원, 요원, 인원 예를 들어 뭐 끄집어내라고 그랬다 뭐 그냥 데려오라고 그랬다 이런 표현이 좀 바뀌어도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큰 줄기를 봐야죠.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거나 또는 중앙지법의 부장이라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요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좀 바뀌는데 못 믿겠어요. 이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계셨어요? 네, 있었어요.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런 내용까지 다 밝히기가 좀 그랬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군인이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예. 그리고 끌어내라라는 뭐 센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도 아무리 글로 쓰는 거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아무리 내가 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쓰기는 좀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드럽게 표현을 했었고 지금 헌재에 나오니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원래 들었던 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다른 부하들의 진술 자료들 지금 물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계속 모셨던 분이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막 너무 세게 막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 자, 그리고 요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비호감 조사. 이준석 의원 1등 했어요. 45. 네. 이재명 대표 41. 두 사람만 40%를 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비호감도가 높으면은 대선 때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도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고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대선 때도 제가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 계시잖아요. 안철수 의원님이 사실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시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뭐 말을 그렇게 너무 세게 하신다거나 뭐 설화를 크게 일으키시거나 그러지 않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죠. 설화 이런 거는 전혀.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비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를 애써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제3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유권자 모두가 다 조금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른 뭐 한쪽 진영에 확실히 속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진영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뭐 비호감도가 좀 낮게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속해져 있는 진영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때처럼 양쪽 진영의 지지층 모두가 좀 비호감도를 뭐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역시 지금 허은하 전 대표가 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요 비호감도 1위에 대해서 처참하다 뭐 이렇게 뭐 글을 올렸던데 지금 법적으로는 정리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리됐죠. 법적으로. 근데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정리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허은하 전 대표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당 내용 수습 되긴 되는 겁니까? 뭐 저도 솔직히 잘 정치적으로도 또 뭐 잘 해결하고 싶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평가하시겠죠. 평가하실 것이고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어떤 비판인지 아니면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 뭐 아니면 정말 감정이 실린 어떤 정치적 공격인지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허은하 대표와의 관계나 이런 게 잘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이러시는 것들을 보니까 참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소통은 좀 하고 계세요? 뭐 요즘은 많이는 못 하고요.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뭐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허은하 전 대표의 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공격은 개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대선 치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개혁신당의 거의 뭐 절대 다수, 압도적 다수의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이미 좀 정리가 됐고요. 또 뭐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뭐 자랑스럽진 않지만 또 뭐 90% 넘는 당원들의 의지나 주요 당 구성원들의 의사 같은 부분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뭐 노이즈가 있더라도 뭐 잘 헤쳐나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의 포지션은 정확히 뭡니까? 저희 포지션은 개혁신당 후보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미래와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를 주창하는 후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이런 포지션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이 단일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특히 지금 여당에 계시는 많은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예. 지금 오히려 단절하기 어렵다. 잘한 거는 계승하면서 가야 된다. 예. 또 심지어는 지지층도조차도 지금 굉장히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정하면서 헌재 심판까지도 지금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혁신당을 운운한다? 그거 좀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분들이 이준석 의원 언급하면서 그냥 이준석 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님도 그렇고 타당의 주요 대권 주자 언급은 좀 삼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